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저가전 종합위험2 보험금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은 과수 사정으로 전체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험에서도 매년 15점 이상의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기준 수확량이 이게 통합기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가로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 곱하기 가입 과중입니다. 가입 과중은 보험 가입 시 결정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과수원에 여러 품종이 혼식되어 있는 경우라도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기준 착과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양이 된다. 자, 기준 착과수는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었다,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과수용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 그러니까 과수원에 달려있는 그 과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착과수는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느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고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에 그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됩니다. 그러나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되는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어요. 그렇다 이건 재해나 어떤 재해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준 착과수인데,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하냐?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겁니다. 다음은 그럼 기준 수확량을 왜 이거 기준 수확량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기준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이 기준 수확량, 이 계산한 기준 수확량에다가 보험에 가입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줘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소 과실수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과실손해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누적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누적 감소 과실수의 한도가 기준 수확량이다. 그러니까 기준 착과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재계산인데, 부보 비율에 대한 건데 이것은 현 업무 방법서에서 약 반 페이지 정도 나왔고 실제 부보 비율에서는 한 7줄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보 비율이 무언가는 제가 좀 다음 장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보 비율은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일 때 착과 감소 보험금이나 과실손해 보험금을 계산했을 때 그 보험금의 기준 수확량분의 80%분의 가입 수확량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계산한 보험금에 가입 수확량이 적지 않냐. 그러니까 가입 수확량이 적어졌으니 더 적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비례보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후에 결정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기준 착과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시면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년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보다 적을 경우에 같다 하면 전부 보험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적과 후 착과수보다 평년 착과수가 더 적을 때는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들었기 때문에 일부 보험입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보율 비용 충족 시 비례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년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보다 커요. 사고가 없음에도. 그러니까 평년 착과수는 쉽게 말하면 예상 수확량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열렸어요.
그렇다면 보험금을 더 많이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보다 보험 가액보다 더 커버린다는 거죠. 그렇다 이것은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이 저가적 가스보다 초과한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감액을 해서 초과보험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인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고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서 평년 착가수보다 저가 후 착가수가 조사를 했더니 이만큼의 감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기준 착가수는 이 저가 후 착가수에다가 착가 감소 가지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착가 감소는 저가 종료 전에 착가 감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저번 강의 때 설명했는데 세밀하게 보면 이것은 기준 착가수하고 저가 후 착가수가 같을 때 이게 저가 후 착가수 기준 착가수 같을 때 평년 착가수가 저가 후 착가수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사례를 좀 크게 한 거고 다음은 두 번째는 이 평년 착가수가 저가 후 착가수보다 더 크는 거예요.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만큼의 이게 더 많이 들어있기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저가 종료 전에 사고로 인해서 착가 감소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에다가 착가 감소 가지수를 더해 주는 겁니다. 자, 이놈으로 해서 이 착가 감소만큼은 뭐다? 착가 감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번 시간에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던 것을 빠르게 리뷰했었고요. 이번에는 보험 기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보험 기간에 대해서 표로 해서 복잡하게 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나오는 그림을 이해를 정확하게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가전 종합위험에 있어서 저가전 종합위험 2 과수 사정에 있어서 보험 기간은 모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화살표 중에 이 화살표 전체가 보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24시부터 끝나는 보험 기간 종료일은 여기는 가장 큰 나무 손해 특약의 종료 기간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그럼 여기에서 계약 체결일 24시가 시작됐어. 보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가죠. 과세사정에 저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기 종료 시점이 있고, 나무 손해보장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여기는 계약 체결일 24시.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보험 기간이. 그래서 이 위에 것을 보시면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고, 그 다음 저가는 언제? 사과배는 6월 30일. 그러니까 저가 종료가 최대 마지막 한도가 6월 30일. 단감 더블감은 7월 31일. 이전에 6월 25일 날 사과배를 했다. 그러면 6월 25일이 사과배 저가 종료일입니다. 이건 저가 종료일의 마지막 일자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수 사종의 수확기가 종료된 시점은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종료는 언제다? 이듬해 1월 31일. 그러니까 보면 과수 사정의 일반적인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에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다음 해 1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소피해하고 가을 동상입니다. 자, 저가 종료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일소라는 것은 폭염이잖아요. 그러면 더울 수 있는데 언제요? 물론 우리가 사계절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고 우리가 말하는 6, 7, 8이 여름입니다. 그러나 폭염이 현재는 9월달까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종료 이후부터 9월 30날까지가 일소피해 보장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을 동사에는 가을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9월, 10월, 11월이 가을입니다. 사계절로 딱 구분한다 하면. 그래서
9월 1일부터 사과배 11월 10일, 단감 더블감 11월 15일, 이때보다 가을 동상해.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11월에 끝나는데 배 하면 이렇게 길게 두 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일자 두 개를 봐서 11월 10일. 그리고 감은 어떤 거 할인해준다. 이러면 절감을 해주면 절반으로 11월 15일. 그래서 이 기간은 자주 나오고 혼동이 가능하니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느냐, 적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정해지는데, 적과 종료 전에 발생한 사고는 착가감소 보험금, 적과 종료 이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게 이것은 종합위험 착가감소 보험금, 이것은 특정위험 과실손해보험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해주는 거고, 여기는 7개 태우집, 화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우박, 일소피해, 가을 동상, 이런 부분이라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착가감소보험금은 이건 2과목인데 참조만 해 주십시오. 피해사실 확인조사, 유가타박률, 낙엽률 조사, 이건 단감 더블감일 때,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 이게 필요한 것은 최대 인정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인데, 그건 2과목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손해보험금 때는 낙가수 조사, 착가수 조사, 그리고 낙엽률 조사는 단감 더블감에 한해서, 그리고 피해 구성률 조사에서 낙가피해 구성률, 착가피해 구성률,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이건 1과목 끝나고 그 섹터별로 카테고리별로 2과목 하기 때문에 그때 이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험 기간을 했으니까 지금 착가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시간이니까 착가감소 보험금 먼저 하겠습니다. 착가감소 보험금 언제? 적과 종료 전 사고로 인해서 착가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지급 사유가 됩니다.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보험금은 착가감소량 빼기 미보상 감소량 빼고 자기 감소량을 뺀 값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가입 가격의 50%, 70%의 보장 비율을 적용해 줍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암기로 착가 감소량 미자가 미보상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이 미자가 가입 가격의 50%, 보장 비율은 50%와 70%로 나뉩니다. 이 50%, 70%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착한 미자가 가입 가격의 50%나 70%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소하고 수하고 나눴는데 여기에서 소는 한자로 작을 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는 거둘 숫자입니다. 그래서 착가감소는 원래 달려 있어야 될 게 적어졌다, 적게 달려졌다. 그러니까 수가 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거둘 수, 수확량이 줄었다. 거둘 수, 수확량이 줄었을 때 감수량을 쓴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소는 숫자가 작았을 때 이건 착가 감소량에 주로 쓰입니다. 그러면 양과 수 관계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양이라는 것은 수에다가 가입 가중을 곱한 겁니다. 가입 가중은 보험 가입 시 결정한 과실 항해당 평균 무게. 그럼 가입 가격은, 이 용어 정의 때도 설명했지만 가입 가격은 보험 가입 시 때 결정했어요. 근데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근데 이것은 품종급 시대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착가 감소량은 평년 착가량 빼기 저가 후 착가량입니다. 그 다음 여기 미보상 감수량인데, 미보상 감수량은 이게 가로넣기 문제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보상 감수량 개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재해가 아니라 뭐 지나가는 어린이가 너무 사과가 맛있어서 뭐 따먹어버렸다든가, 이런 재해로서, 그러니까 손해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보상 감수량이 많아지면 보험금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대표적인 그 미보상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것은 계약하는 당시에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확 감소량으로 감수량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통의 미보상 감수량은 다른 과수 품목은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두 가지입니다. 과수 사종, 그러니까 사갑의 단감 더블감하고 오미자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신이론서에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과수 사종하고 오미자는 미보상 감수량 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미보상 원인으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하고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이 왜 필요한가 할 때 기준 수확량 곱하기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부담 감수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장 비율이 왜 착가 감소 보험금의 적과 전에 이 보장 비율은 아무래도 이 적과할 때 그냥 미리 많이 따버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100%를 인정을 해주지 않고 가입 가격의 50%나 70%를 인정해 주는데, 이것은 어떨 때 50%고 어떨 때 70%인가, 이것은 비교해서 쓰라고도 할 수 있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임의선택 가능이 50%를 가로넣기 할 수도 있고, 또 70%일 때의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70%는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 최근 3년간 연속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으로 적과전 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없는 과수원에 한해서 보장 비율이 70%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어떤 거냐? 3년간 착가 감소 보험금 지급이 없는 과수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장 비율 70%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은 특정위험의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사유는, 그러니까 적과 종료 이후에 해야 되겠죠.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다.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준 값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앞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가감소보험금처럼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는 거다. 그런데 단 이 과실손해보험금에는 이게 있습니다. 별표를 제가 여기다가 자꾸 별표 그리세요 하는 데서 안 하니까 제가 아예 그냥 넣습니다. 착가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가감소량에서 적과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이 말이 착가감소보험금에 이 말이 없었는데 과실손해보험금에는 이 말이 있어요. 과연 이 말이 무엇일까?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가감소보험금이 자기부담 감수량 미만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착가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적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가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말을 다 해석해보면 이 식을 이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적과전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감소량에서 적과전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빼준다.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을, 이 식을 쓸 수 있으면 이 값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말을 식으로 전환해서 암기를 하시면 이 말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적과전 종합위험2는 보험금을 2번 지급해요. 적과 전, 적과 후에 2회 지급하므로
적과전에 착가감소 보험금 계산했을 때 착가감소량에서 자기부담 감소량이 차감됐다면 뭐다? 적과전에 차감된 자기부담 감소량을 제외하고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적과전에 착가감소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착가감소보험금 줄 때 이미 자기부담 감소 100% 차감했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결국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할 때 자기부담 감소량은 0인데 이 0이 기준이 되는 것은 착가감소보험금을 계산하면 자기부담 감소량은 0입니다. 그러나 계산했더니 착가감소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소량을 넘지 않아서 보험금을 안 줬다 한다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부담 감소량은 착가감소보험금이 있었을 때는 0이 되지만 착가감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이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쓴 겁니다. 한마디로. 다음, 그렇다면 과실손해보험금 당시에 미보상 감소량은 뭐냐? 항상 0이에요. 이 미보상 감소량이 적용되는 게 없어요, 시계. 단 낙엽에 의한 감수 과실수 산정에서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준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미보상 감소량 항상 0이고 자기부담 감소량도 통상적으로 착가감소보험금 해줬으면 0이다. 그러나 착가감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에 이 식을 적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된 보험금이 있는데 과실손해보험금이나 착가감소보험금을 계산했더니 일정 금액이 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에서 1- 자기부담 비율보다 클 경우에는 이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 비율로 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에서 이거 뭐 계산할 때 보면 보험금을 다 계산했는데 이 기준에 걸려서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염두. 이것은 착가감소보험금에도 적용되고 과실손해보험금에도 둘 다 적용이 됩니다.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감수량. 감수량은 이게 통함기 문제로 나왔을 때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로넣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 감수량은 잘 기억해 주시고 모든 걸 다 기억해야 되냐? 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업무 방법서에 페이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야 한 700페이지.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감수량이 적과 종료 이전에 착가 감소량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적과 종료 이전에 착가 감소량, 착가 감소 가짓수를 보겠습니다. 착가 감소 가짓수는 양이기 때문에 평년 착가수에서 적가후 착가수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는 만큼 이거 좀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럼 적과 종료 이전에 착가 감소량인데 착가 감소 가짓수를 구하면 평년 착가수에서 적가후 착가수를 빼면 됩니다. 이때 단 뭐 해야 된다? 5종 한정 특약이 미가입이니까 종합위험이어야 되고 자연재해로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거나 자연재해가 아닌 저수의 화재로 착가 감소가 발생했다 하면 이 식을 적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서 두 번째 종합위험이 아닌 특정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거나 저수의 화재로 착가 감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이 식입니다. 별표. 착가 감소 가짓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래의 경우에는 평년 착가에서 적가후 착가수를 뺀 값, 일반적인 착가 감소 가짓수에다가 최대 인정 감소 가짓수 중에서 둘 중에서 작은 값을 착가 감소 가짓수를 합니다. 그럼 최대 인정 감소 가짓수를 어떻게 하냐? 평년 착가수에다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겁니다. 최대 인정 피해율은 뭐 이 과목에서 조만간 배우겠지만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 낙엽률에 대한 인정 피해율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단 또 우박으로 인한 착가 피해는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우박으로는 저가 종료 이전에는 우박으로 된 착가, 과실이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떨어지겠죠. 우박으로 맞았으면 유가 타박률을 조사해서 적과 종료 이후 수확 전에 착가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 우박으로 인한 착가 피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수확 전에 착가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수확 전에 착과를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유가 타박률 조사한 다음에 수확 전에 착과로 분류해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 피해율, 80% 피해율, 100% 피해를 해서 그 감소 과실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소 과실수에 더해준다. 이 부분을 말로는 이렇게 계속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끊어서 화살표로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과 종료 전에 우박으로 된 착가 피해는 우박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적과 후의 우박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실 어느 정도 컸으니까 떨어져 버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낙가 피해 조사를 하고 또 우박에 맞았으나 떨어지지 않고 착과되어 있는 것도 해서 착가 피해 조사 50% 피해율, 80% 피해, 100% 피해 과수를 해서 착가 피해 조사해서 그에 따른 착가 감소 과실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전에는 적과 종료 이전의 착가 감소량이었는데 자, 적과 종료 이전에 어떤 걸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착가 감소 과실수를 그러면 인정할 때 어떨 때 인정해 주냐?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정확히 말하면 종합위험에 들어있을 때 그리고 자연재해로 착가 감소 과실수가 발생했을 때 착가 감소 손해 감소 과실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종 환정에 들어있을 거면 안 해주고 자연재해가 아닌 조수의 화재라면 착가 감소 과실수를 누적 감소 과실수에 안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냐? 여기서는 이 조건이 되면 적과 종료 이후에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로 해서 누적 감소 과실수에 더해 주는데 여기서 먼저 착가율 알아야 합니다. 착가율은 평년 착가수분의 적가후 착가수. 그러니까 예상하는 우리가 착가수에다가 실제 조상한 착가수로 해서 착가율이 몇 %이냐? 그랬을 때 2%가 60% 미만, 그러니까 0.6 미만일 때는 적가후 착가수에다가 5%를 곱해주고 60% 이상이고 100% 미만일 때 그러니까 0.6 이상이고 1 미만일 때는 여기에다가 적가후 착가수 곱하기 5%에다가 4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40%분의 100% 빼기 착과율 여기 계산한 게 율로 해야 됩니다. 퍼센트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랬을 때 하면은 나중에 이 과목에서 보면 낙가수 계산하든가 착가수 계산할 때 이 맥스 A라는 게 나옵니다. 그 뭐 1마이너스 맥스 A, 낙가표 빼기 맥스 A가 나오는데 그러한 맥스 A가 처음에 시작할 때 쉽게 말하면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파란색의 5% 곱하기 40%분의 100% 빼기 착가율 이것이 바로 맥스 A가 된다는 것. 착가 피해율의 맥스 A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서 계산 문제에 과실손해보험금이 그러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과실손해보험금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맥스 A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손해보장 이것은 특약입니다. 나무손해보장은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에 인해서 일전에 약관하고 설명을 했을 때 특약이라는 것은 주계약에 돈을 좀 추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약이기 때문에 이건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무손해보험금은 어떨 때 주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의 보험금은 이렇게 됩니다. 과소사정 외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지만 대다수 이겁니다. 보피자,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나무손해보장 특약은 5%로 고정되어 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자기 부담 비율이 없어도 5%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무손해보장은 자기 부담 비율이 안 주어져요. 5%라는 게 당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문제들 과실손해보험금이나 우리가 착가감소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무손해보장은 주지 않는다는 거. 5%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분의 피해 주수. 피해 주수는 고사 주수, 죽은 주수입니다. 그럼 실제 결과 주수는 용어의 정의 한 번 더 찾아봐야죠. 가입일 당시에 가수원에 심어있는 모든 나무의 수인데 거기에서 유목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수령이 안 됐다거나 그런 유목이라든가 그리고 품종 제한 대추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과대추류 그러니까 큰 대추류인 경우에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흰색 오디개똥을 빼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 결과 주수의 정의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보험금액 계산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 저를 만나보시려면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또는 손평리 2장을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계속 연결을 하고 복습을 하겠지만 앞에 강의가 먼저 선제가 돼서 어느 정도 알아야 다음 강의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씀드린 것은 단지 시청을 한 거다. 그렇다면 내 걸 만들려면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상당히 날씨도 추워지고 환절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